기아 같은 경우는 선발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서 네. 어려운 경기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화력으로 그 마운드의 어떤 약점을 완전하게 봉쇄하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살짝 이제 타선도 조금 엇박자가 나면서 큰 실점을 내주고 또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책을 한 팀이 제가 알기로는 기아거든요. 포스트 시즌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는 경계를 해야 돼요. 자, 오늘도 역시 오늘 펼쳐졌던 프로야구 경기 결과 그리고 분석 짚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혜진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프로야구 경기 불기 참 좋은 시간인데 오늘도 근데 수년이 되면서 좀 늦춰진 경기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부산 경기였죠. 네. 롯데와 NC의 경기가 중간에 우천으로 인해 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속에 오늘 5경기가 꾸역꾸역 다 열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기아 경기부터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뭐 승패도 당연히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도영 선수 대기록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부터 진짜 많은 기자들이 광주로 갔거든요. 이유가 있죠. 이 김도영 선수의 30-30 대기록을 취재하기 위해서인데 어제는 본래 3개만을 얻어내서 네. 대기록 기록을 이제 다음 기회로 미뤘는데 오늘도 안타 하나만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체가 됐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좀 점수 차가 좀 벌어졌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좀 바꿔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결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사실 김도영 선수의 홈런이 없는 거는 아쉽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점수차는 지난주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좀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점수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기아가 내일 선수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요. 2대 13으로 패하게 됐습니다. KT가 경기 초반부터 정말 무시무시한 화력을 자랑을 했는데 세부 지표들을 보면요. 내일 선수가 3.2이닝 동안 8실점을 했는데 네. 자책이 2개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KT가 화력이 좀 좋긴 했거든요. 22개의 안타를 때려내긴 했는데 기아 입장에서도 기록된 실책만 3개예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기아가 가진 위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대실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게 시즌 내내 나타났던 문제점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 시기에 와서 도드라진 문제인가요? 저는 요 시기에 와서 좀 도드라진 문제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KBO 리그 전체적으로 좀 실점이 좀 많아지고 있기는 네네.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무더위가 좀 성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지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선수를 선발로 투수로 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잖아요. 좀 어느 정도 이닝도 끌어주고 또 이제 좀 기아가 좀 어저께 경기도 내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좀 반전을 꾀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 초반부터 계속해서 점수를 줬고 거기에 이제 야수진들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좀 크게 패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운 빠지는 결과일 테고 KT 입장에서는 사실 KT 역시 주춤하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선두 기아를 이렇게 큰 점수차로 잡았다는 거는 또 다른 분위기 전환이 되잖아요. 네, 저번 주에 KT가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광주 원정을 가면서 좀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선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운 경기는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하고 원정길에 나섰을 것인데 어제 경기 또 오늘 경기 이렇게 잡아내면서 위닝 시리즈를 미리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KT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KT는 이제 안정적인 가을 야구권을 향해서 계속 질주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불안 아슬아슬한 선두 자리 기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지는 2위 자리를 지켜보도록 하죠. LG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LG와 두산이 맞붙었고요. 잠실 대전입니다. 8대 4네요. 그렇습니다. 잠실 라이벌이죠. 사실 이 두 팀이 또 맞붙은 경기들도 항상 좀 주목을 받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두산이
승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맞아요. 예. 오늘도 그 기운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날 또 LG가 외인 투수 엔스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잖아요. 네. 두산전 기록을 보면은 뭐 표본이 많은 건 아니지만 두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점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또 LG도 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회 초에 먼저 점수를 내면서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3회 두산 양의지 선수에게 좀 3점짜리 홈런을 내주면서 좀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두산은 발라조빅을 내세웠는데 발라조빅은 오늘 투수 내용 괜찮았나 봐요. 네, 오늘 발라조빅 선수의 어떤 그 성적을 보면요. 5와 3분의 2이닝 2실점 1자책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아주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어쨌든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은 다 해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실책 하나가 좀 껴있는 느낌이잖아요. 요것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살짝 해봅니다. 자, LG가 오늘 또 지면서 2위 자리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삼성이 바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밑에 바로 밑에는 또 두산인데 두산에게 졌기 때문에 승차는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다른 팀과의 맞대결보다는 좀 더 좀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었던 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LG도 어제 이어 오늘 패하면서 좀 루징 시리즈를 좀, 네.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는 3위 삼성의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를 상대하고 있는데 오늘 한화는 경기 결과가 그냥 패배가 아니라 꽤 쓰라리고 아픈 패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하나가 분위기가 좀 좋았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 방망이의 힘이 좀 컸습니다. 좀 무서운 화력을 보여주면서 연승을 이어갔고 뭐 패배를 당했지만 또 그게 길게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보면은요. 1회부터 4득점을 올리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가 선발 투수로 내세운 투수가 또 류현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와 이거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초반이지만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4회까지는 6대1로 앞서면서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5회 갑자기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회에만 6실점을 했거든요. 와. 그러면서 주도권을 완전하게 내줬고 결국 6대10으로 패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경기는 에이스를 냈다 그리고 초반부터 점수를 많이 냈다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패 이상의 좀 리스크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가장 어찌 보면 실력 면에서나 그리고 이제 경력과 정신적인 면에서 팀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한인이 6실점에서 확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뭐 길게 이닝을 끌고 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 사실 지금은 전반기랑 좀 다르잖아요. 한 경기 한 경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는 어떻게 보면 가을 야구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기에서 초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줬다? 이 부분은 좀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삼성은 어제는 경기를 내줬지만 오늘은 경기 가져오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LG가 오늘 패배했기 때문에 순위가 역전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LG와 삼성이 승차 없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경기 한 경기 승패가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삼성이 이 뒤집기 역전승을 거두면서 좀 더 짜릿한 1승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위 SSG가 키움과의 주중 경기 이어갔습니다. 이 경기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SSG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2연승을 거뒀습니다. 6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투타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 투수로 내세운 이 앤더스 선수가 5와 3분의 1이닝 5피안타 3볼넷 1사구 무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8승을 거뒀습니다. 네. 다만 이 탈삼진은 4개 잡아냈거든요.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삼진 기록에서 끝나게 됐는데 이게 그래도 역대 2위라고 하더라고요. 타선에서는 추신수 선수 그리고 이지영 선수 이렇게 베테랑 선수들이 나란히 멀티 안타를 때려내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네, SSG도 5위 자리 지키기 위한 아주 귀중한 승리를 챙겼네요. 자, 마지막 대결입니다. 여기는 아직 경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NC 대 롯데의 경기입니다.
네, 이제 6회 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중간에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어요. 뭐 비 예보가 살짝 있기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중단이 됐다가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초반부터 뜨거운 타격전을 보여줬는데 가령 1회만 보더라도 NC가 2점을 내면서 출발했거든요. 바로 롯데가 5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네. 바로 뒤집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가 14대 6으로 크게 앞서 있거든요. 안타도 14개, 볼넷 4개를 얻어냈습니다. 어떤 선수가 이렇게 잘 쳤나 궁금해서 기록을 찾아봤는데 고승민 선수가 4타수 4안타 오. 경기를 치르면서 아직 6회 말이거든요. 벌써 4안타 경기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고승민 선수 오늘 홈런도 있었고 윤동희 선수 홈런도 있었거든요. 이 홈런이 확실하게 이 분위기를 띄우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이제 롯데 네, 담당이시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저희끼리 그 방송 전에 경기 내용 나누면서 네. 이혜진 기자가 제일 놀라더라고요. 얘네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던데. 아니 그동안 좀 NC에게 조금씩 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직전 경기에서 이 이재학 선수 공략에 좀 어려움을 겪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봤는데 이게 초반부터 활발하게 또 타선이 터져주니까 저도 덕나다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놀란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 오늘 선발 투수로 나선 선수가 이제 김진욱 선수예요. 네. 그런데 2와 3분의 1 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단 말이죠. 오. 4실점하면서 사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망이로 이거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롯데가 아직까지 경기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승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NC는 한 반 게임 밑으로 또 이제 롯데는 반 게임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순위 싸움은 더 재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렇죠. 지금 중위권도 촘촘하지만 이 또 하위권도 네. 촘촘합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그 격차도 얼마가 나지 않아요. 사실 오늘 경기 전까지 SSG 5위랑 그다음에 8위 하나랑 4경기 차였거든요. 근데 물론 오늘 SSG가 이기고 하나가 패하면서 조금 더 벌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이 정도면 사실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연승 행진 가면 또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점수기 때문에 보시는 팬들은 더 재밌게 앞으로 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근데 기아는 저 5.5라는 숫자는 2위와의 5.5라는 숫자는 그 결국 팀만 바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신기해요, 좀. 예. 네,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 선발진이 조금씩 이렇게 좀 흔들리기 시작해서 네. 어려운 경기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동안에는 사실 화력으로 그 마운드의 어떤 약점을 완전하게 좀 봉쇄하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살짝 이제 타선도 조금 엇박자가 나면서 그 부분이 상쇄가 되지 않으면서 이게 좀 큰 실점을 내주고 이런 경기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아까 실책 얘기를 했지만 또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책을 한 팀이 제가 알기로는 기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5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한 차이로 선두 독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구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좀 재밌고 흥미롭게 바라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아가 지금까지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불방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타격이 어느 시즌보다 어느 팀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유지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양날의 검처럼 돌아오네요, 결국. 그 믿었던 타격이 부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 이제 좀 관계자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속설처럼 방망이는 기복이 있다,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망이가 좀 터지지 않을 시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올해 기아의 타선은 정말 강하다. 그리고 이미 쌓아놓은 승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만 포스트 시즌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죠. 포스트 시즌 좀 다른 얘기죠. 네. 예. 하지만 이제 기아가 지금 패턴이라고 하면은 한국 시리즈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투수들이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부상이나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 부분들도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잖아요. 네. 그거는 기아에게 굉장한 또 유리한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기아 이 불안 요소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사실 이럴 때쯤에 김도영 선수의 홈런이 터져 나와서 이게 설사 그 경기 결과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홈런일지언정 그 뭔가 한 게 축제 같은 축포를 하나 써 올리면은 또 팀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또 이게 또 선수들의 의견은 또 달라요. 아, 왜냐면은 지는 경기에서 어떤 기록을 세우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기록을 세우면은 이제 이벤트도 하고 시상식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좀 민망하다. 퇴색되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정 선수가 이제 올해 홈런 최다 기록을 세웠잖아요. 그때 사실은 끌려가는 가운데서 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치면서도 굉장히 좀 불안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친 이후에 정말 이 경기 이겼으면 좋겠다. 이기고 나서 좀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기도 했는데 김도영 선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아 담당 친구들한테 여쭤봤는데 30-30을 자기가 뭐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팀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는 그래도 이제 정혜영 선수도 복귀를 하고 아직은 좀 더 할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기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기복을 보일 때 그 라이벌 팀들도 똑같이 기복을 보인다던가 혹은 이제 2위와 싸움에서 꼭 반드시 이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5.5 경기차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우주의 기운이 그쵸. 기아를 어쩔 수 없이 밀어주고 있는 또 거. 아, 그 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아가 이 통합 우승을 차지한 게 2017년이잖아요. 네네. 그때 또 유행했던 말이 우주의 기운이었어요.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강림한 팀은 이긴다. 결국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기아가 공교롭게도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올해 좀 우주의 기운 또 승리의 여신의 어떤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혜영 선수도 왔고 또 새 메인 투수 라우어 선수도 합류를 했기 때문에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베테랑 최영우 선수가 엔트리에서 말씀드린 맞아요. 그 부분은 소식이 있었죠. 조금 아쉽습니다. 네, 최영우 선수가 기아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포지션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다랗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진 건 그냥 단순히 타격감이 높은 타자가 하나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록적으로도 일단 최영우 선수는 타점이 많잖아요. 그만큼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해준다는 뜻이고요. 또 최영우 선수 앞뒤에 있는 선수들도 같이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아가 아쉬울 것 같고 또 경기 외적으로 보자면은 베테랑 선수로서 항상 이렇게 딱 중심을 그렇죠. 잡아주는 역할을 네. 하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좀 팀이 좀 많이 흔들린다. 아니면 좀 점수를 많이 내주면서 분위기가 다운됐다. 이럴 때 딱 베테랑 선수가 야 우리 해보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또 큰 힘이 되잖아요. 아니 딱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더가웃이나 어디 있으면은 뭔가 네. 안 풀리고 그럴 때 다들 어린 선수들이 형우 형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 그쵸. 형, 네, 좀 해줘요. 네. 그리고 막 후배들이 막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경험이 적은 선수들은 이런 어떤 좀 위기가 있을 때 좀 많이 고민하고 또 막 이렇게 좀 침체될 수 있는데 그럴 때 괜찮아 너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한마디가 또 힘이 되잖아요. 이런 역할을 최영우 선수가 굉장히 잘해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영우 선수의 이 공백이 또 기아로서는 뼈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좋은 소식과 또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혜진 기자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짚어보고 싶은 팀이 있을까요? 어떤 팀이 있죠? 저는 아무래도 좀 삼성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런 기복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외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만 하더라도 이 카스타노 선수죠. 이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잖아요. 네. 지금 이게 부상 이슈인데 사실은 그 어떤 병원 검진 결과는 뭐 크게 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거 태업 아니냐. 그러니까 태업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어제의 경기 같은 경우 보면은 타석에서 굉장히 좀 허리를 계속 체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수비에서도 지금 빨리빨리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로서 절대 그럴 리 없다. 삼성에서도 또 카스탄 선수 좀 인연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선수는 절대 아니다. 다만 이 병원의 어떤 그 검진 결과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올 시즌도 이게 정규리그도 정규리그지만 포스트 시즌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또 한
번 외인 타자를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없죠. 빠듯합니다. 15일 안에는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앞에 이제 맥키넌 선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2군에 보내서 좀 재정비 시간을 갖고 또 만약에 좀 어떤 부상 부위가 있다면 통증이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겠는 게 CT를 찍고 MRI를 찍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지금 선수 본인은 이상이 있다, 불편하다라고 이제 호소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고 사실 경기에 뛰는 모습을 봐도 그런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데를 좀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업 논란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태엽이 아닐 것 같다. 네. 네, 뭔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프긴 아픈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부분이 얼마나 아픈 걸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고, 좀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대학 시절에 척추 전방 전이증 뭐 이런 거를 알았던 기억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예민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야구 소식 오늘도 그 5경기와 함께 쭉 짚어봤는데요. 이혜진 기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오늘 제가 네. 갑작스럽게 사실 이 자리에 그쵸. 왔잖아요. 원래는 제가 프로야구 경기 결과만 싹 짚어드리고 오늘 준비를 했던 야심찬 코너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혜진 기자가 마침 또 곁에 계셔가지고 네, 근처에 있다가 네, 프로야구 혹시 같이 해볼 생각 없냐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쵸. 오늘 또 이렇게 또 선심 쓰듯 선심 나와주셨습니다. 쓰듯? 예,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비타민을 좀 많이 먹고 와서 좀 텐션이 좀 높아 있는 그쵸. 상태였거든요. 어디 한탕 더 뛰러 가시죠. 괜찮겠네요. 예.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또 한 대 가셔서. 네. 예.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또 재빨리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프로야구 경기 결과 그리고 진단까지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